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몰락해가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 예전에 폐쇄적 흐름을 일거에 뒤바뀐 덩샤오핑에 따른 호칭은 개혁 개방의 총설계사였습니다. 이념에 파묻힌 계급투쟁의 틀을 벗어나 중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끈 데 대한 찬양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통치 11년째로 영구 권력 토대를 만든 현재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에게도 이런 별칭이 하나 따라 붙었습니다. 총가속사. 다 어디론가 향하는 흐름에 큰 힘을 얹어 속도를 더욱 내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도가 밝지 않습니다. 하강하고 추락하며 퇴행하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몰락을 앞당기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4일 베이징의 한 육교에서 나라의 역적 시진핑을 파멸하라 외치는 브리즈맨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1월 말에는 중국 전역 17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23건의 집단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백지를 손에 든 청년들은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를 부르짖었습니다. 급기야 작년 오늘 시진핑은 시위를 언급하며 제로 코비드 정책, 즉 코로나 보건 통제 정책의 후퇴를 암시한 후 중국 당국은 방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철권 통치의 시진핑도 성난 민중은 두려운가 봅니다. 물고기처럼 민심의 바다를 헤엄치라는 모아째 등의 충고라도 떠올랐을까 합니다. 냉전시대 유수 언론과 학계 전문가들은 군사력 증강을 근거로 미소 경쟁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 때문에 소련 해체 직전까지도 미국 학계는 물론 중앙정보부조차 소련의 체계적 안전성을 과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강화가 곧 체제 유지라는 고정관념이 폐착이 된 것입니다. 소련 인민의 참혹한 생활과를 훤히 알면서도 민심 위반이 체제 붕괴를 초래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그 당시만 해도 드물었습니다. 미중 대결에 관해서도 같은 실수가 번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제2위에 올라선 2010년 이후 중국에 대체 언제 미국을 따라잡나의 제기 이목이 쏠렸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팽배했었지만 최근 2년 사이 부동산 보호불, 지방정부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인구 절벽 등 중국 경제 뇌관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국은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비관론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미국의 75%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던 중국의 GDP는 금년 3분기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64%까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GDP만으로 양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과 대등해지더라도 인구가 미국의 4.3배인 만큼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22.9%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인 4, 5명의 소득을 와야만 미국인 1명의 소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미중 경쟁을 분석할 때 GDP를 따지는 이유는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각 나라 정부이며 경제 규모가 가장 편리한 국력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현실을 보려면 그보다도 GDP의 수치가 은폐하는 인민생활의 실상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망한 이거창 전 총리는 2020년 5월 중국 인구의 42%에 달하는 유공명의 월 소득이 1,000위엔 약 140달러 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2위 중국의 빈곤상을 까발리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국가 중심적 관점을 버리고 인민의 눈으로 본다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문구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중국 정권의 인권과 자유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인권, 탄압은 들불처럼 분지는 사회 불만의 방증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사법만 감시와 철저한 단합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에서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면서 1777건 이상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매달 100건의 시위가 전국 276개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100여 건의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진핑의 패권을 향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연결하여 미래 세계의 패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대규모 프로젝트 1대1로 사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1대1로 사업은 참가국 68개국의 부채 비율 126%로 꽁충 올라가 문화적 차이, 공사 지연, 소송, 사실상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리랑카, 케냐,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엔 이탈리아도 빚 관계로 큰 문제가 되어 이 사업 파산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이라는 것은 중국이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1989년 대학살이 벌어진 이후 중국 안팎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민주화될 것이라 희망 섞인 예측을 여러 곳에서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아직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긴 이릅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호여강 전 통솔위의 추대색이 계기가 됐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개혁 의지가 강했던 후 전석의 침어 열기가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무력 진압과 유혈 사태가 빚어지자 큰 후폭풍이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당국은 학생들이 자체적인 애도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학교가 원하지 않는다면서 3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라는 천안문 시위를 뜻하는 것으로 암시했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시위를 34년이 흐른 지금도 1989년 친하게 정치 풍파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1946년 최초로 냉전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오해는 소련이 민주화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45년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내년은 천안문 대학살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 앞서 소련의 몰락을 내다봤던 오웰의 예측은 적중했으며 앞으로 최소 10년 더 중국의 사회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지를 손에 들고 시위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 중국은 희망의 대립입니다. 세계 시장을 가진 중국을 참된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세계의 압박을 중국은 부응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치적 진화에서 시간은 늘 희망의 편이었음을 인류의 역사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장기 독재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순탄치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